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3월 19일 12시 37분입니다. 토요일인데 비가 좀 내리다가 지금은 개고 있네요. 해가 지금 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전형적인 봄 날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오늘의 오프닝은 어제 난 뉴스인데 테슬라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 한국서 생산한다. 그리고 K 배터리 시너지도 뭐 이런 타이틀로 실렸는데요. 신문 기사를 보면 미국의 온세마이컨덕터라는 그 상장 회사가 있거든요. 저도 뭐 50불대에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냈던 종목이긴 한데 여전히 관심이 많습니다. 온세마이컨덕터 지금 60달러를 다시 넘었을 것 같은데 부천에 있는 공장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SiC 생산 공장 확장 나서 차량 반도체 공급 위축에 테슬라 공급망 다변화 추진. 기존에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인가요? 그 스위스 회사의 그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공급을 대부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공급망 다변화해서 온세마이컨덕터도 받고 있고 그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한국에 확장한다는 뉴스 기사인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와 협업 가능 한국 자동차 공급망 약진기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온세마이컨덕터가 이렇게 씁니다. 이런 저기고 티커는 ON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글로벌 SiC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점유율이 나오는데 보면 스위스에 있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1위 21%. 그 다음에 크리라고 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기 크리가 울프 스피드로 이름 바뀌었거든요. 저도 이전에 크리라는 회사를 좀 거래를 했기 때문에 크리가 지금은 울프 스피드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자들이 이게 티커가 사명이 바뀐 걸 모르는 것 같아요. 크리가 울프 스피드로 바뀌었는데 이게 2위 18%, 그다음에 인피니언 독일이 13%, 그다음에 온세마이컨덕터 미국이 7%, 그다음에 이게 로움인가요? 일본 6%. 그러니까 미국이 2개, 스위스, 독일, 일본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 반도체 국내 협력 사례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칩 파운드를 생산하고 있고 온세마이컨덕터는 부천 공장에 SiC 반도체 라인 확대 있고 국내에는 SiC 반도체 준비 사항이 보면 이게 대기업 위주로 나왔는데 현대모비스는 반도체 사업 담당 조직 내 SiC 개발 인력 모집. SK 같은 경우에는 SK 실트론도 얼마 전에 기사가 났죠. 그 웨이퍼 생산하는 거에 투자 1조 넘게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웨이퍼를 많이 생산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반도체 쇼티지가 많으니까요. 웨이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상장 자회사인 SK 실트론에다가 예, 지금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예. 그리고 예스티가 상장회사인데 예스티의 비상장 자회사 예스티 파워테크닉스라고 있어요. 예스티 파워테크닉스의 지분 투자를 했죠, SK가. 그리고 LX 세미콘이 신사업으로 SiC 설계 사업 착수한다. 저는 이제 이 실리콘 그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하면은 RF HIC와 A-Pro, 그 다음에 EST 이렇게 세 개 회사, 작은 회사 세 개 정도가 떠오르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저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어쨌든 중소형주로는 아까 말한 이제 탑은 RF HIC이고 두 번째는 뭐 EST나 뭐 되겠지만 세 번째는 금방 제가 뭐 한 회사를 말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깜빡깜빡하네. 예, 그 회사에 대해서 좀 뭐, 근데 전력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아마 SKC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왜냐면 SKC가 동박도 있지만 반도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전력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는 회사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여기 보면 세계 전력 반도체 2기업인 미국의 여기 전력 반도체 2위 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 기사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는 4위라고 나오는데 점유율 기준으로 온세마이컨덕터가 테슬라의 전기차 들어갈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국내 공장 확장에 착수했다. 극심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공급망 다변화. 그래서 부천에 있는 공장의 확장 공사 하고 있다.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이 전력 반도체죠.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기존 반도체보다 열에나 압력이 잘 견딘다. 그래서
극한의 환경에서 잘 작동해야 하는 차량용 반도체로 적합하다. 테슬라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SiC 전력 반도체 하려면서 미래 자동차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온 세마이컨덕터는 SiC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다루고 있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 공장 확장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까지 부천에 공장 SiC 반도체 생산 10배 이상 늘릴 것이다. 테슬라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밝힌 거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리고 여기 요약해서 나왔죠. 요약해서 나왔고 우리나라도 이런 게 아마 좀 효과가 좀 뭐라고 할까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K 배터리 발전 시험 때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이 기사를 오늘 오프닝으로 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회사들도 이따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좀 비도 와서 그런지 날씨도 좀 쾌척한 것 같고 공기도 주식이라든가 코인이 상승하는 아침을 맞이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간밤에 나스닥 2% 정도 올랐는데 날 연속 상승입니다. 날 연속 2%, 3%, 3.77%, 1.33, 2.5% 날 연속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12,000 지수가 12,000 뭐 한 7, 800 또 뭐 5, 600? 5, 600까지 밀렸다가 지금 13,900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어느 정도 조금 회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S&P 500도 4일 연속 상승했고, 다우존스 지수도 뭐 4일 정도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한 3일 정도, 3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3일 연속 정도 상승해서 만약에 금요일 어제장의 미국의 영향으로 월요일 장도 좀 기대가 되지만은 주말 동안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뭐 다른 기타 변수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월요일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어쨌든 그날 그 열리는 지수 선물 시장을 좀 아마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긴 한데 월요일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장에서는 로봇주가 또한 강했습니다. 어쨌든 삼성에서 메타버스와 로봇의 신사업으로 투자하겠다, 육성하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대기업의 현대도 뭐 지난번에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고, 그 다음에 LG도 뭐, 로보라든가 뭐, LG도 로봇 사업을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웬만큼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거기에 기름을 얹었죠. 불에다가 기름을 얹은 듯이 해가지고, 사실 로봇주 실적은 안 나옵니다. 로봇주 사실 실적은 안 나오거든요. 현재 뭐 여러분 주변에 전기차는 많이 보지만, 요즘은, 로봇 같은 게 실생활에 뭐, 에브리 로봇이 만드는 청소기 정도지, 뭐, 기타 뭐, 있나요? 딱히 로봇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도 잘 모르는데 커피의 바나다라는 브랜드점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요. 거기서 커피의 바나다 무인 그 점포 보면은 로봇이 커피를 제조해서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제우스라고 합니다. 제우스. 그리고 T 로보틱스도 그런 거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좀 쓰이는 로봇, 실용적인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로봇 하면은 뭐 진짜 뭐 옛날에 우리가 봤던 뭐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진짜 뭐 태권브이 뭐 이런 메칸드브이 뭐 이런 그런 거 그런 로봇이 아니라 실생활에 쓰이는 그런 로봇을 이제 눈으로 자주 많이 보게 되면은 그 정도 되면은 실적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제법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로봇 관련주 실적 나오는 데는 그 로봇 청소기 만드는 에버리봇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로봇 만드는 기술력이 상당히 뭐 다른 데도 많이 쓰인다는 거죠. 특히 뭐 공장 자동화 로봇이 우리나라 가정에 실생활에 생기는 뭐 청소기 로봇이라든가 좀 조만간 뭐 요리해주는 로봇도 나오겠죠. 요리해주는 로봇, 그 가사 도우미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가장 산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로봇은 자동화 로봇이 아닌가, 공장 자동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제 고용하고 좀 관련이 떨어지는데 점점 뭐 자동화되면서 사람을 고용하는 일은 줄어들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점점 잡이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유일 로보틱스가 어제 상장해서 따상을 간만에 IPO 한 종목 중에 간만에 따상이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기를 너무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토엔도 이제 대기업, 현대기아차죠.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에 이제 정부에서 승인이 나서 그 바람에 뭐 케이카라든가 오토엔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중고차 아직 대기업에서 중고차 이제 거래한다고 하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 어쨌든 그런 소식 때문에 좀 올랐던 것 같고 저는 오늘 저기 제 원픽은 DY입니다. 전에도 한번 다루었고 제가 뭐 저기 오토 센스 클리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센스 오토 클리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센스 오토 클리닝. 예, 그 기술에 의해서 좀 주목받았다고 차트가 상당히 많이 세게 갔죠, 이때. 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세게 갔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아서 뭐, 하이 8,000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게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이유는 로봇 관련된 것 때문에 올라왔더라고요. DY가, 뭐, 서큘러스, 그, 로봇, 저기, 반려 로봇을 만드는 서큘러스에 지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DY가 이제 금요일 날 좀 급등을 했습니다. 로봇 테마주로 묶여가지고 근데 저는 뭐 그것도 있지만은 DY 파워도 있고 이 회사가 하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지금 시기에 투자해볼 만한 좋은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DY가 삼성 로봇 사업 확대 관계사 관련 로봇 서큘러스에 삼성 투자 부각 뭐 이런 기사 때문에 좀 세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 회사의 원래 본업도 괜찮고 실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차트 보시면 그 전에 뭐 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6, 7천 원대에서 6, 7천 원대에서 이때 거래량이 폭발하잖아요. 이때가 이제 그 센서 오토 클리닝 아마 그 얘기일 겁니다. 이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단숨에 1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조정 약간 받고 다시 12,800원까지 갱신하고 쭉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뭐 몰랐다가 몰랐다 저도 몰랐죠. 이때 몰랐다가 그냥 기사만 보고 바람만 보고 있다가 다시 조정받길래 좀 분할 매수 그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이때는 아마 다 팔았을 겁니다. 다 팔고 또 떨어지길래 분할 매수를 계속했죠. 분할 매수 계속하고 어제 좀 팔았습니다. 어제 좀 팔고 아무튼 장기적으로 조금 지켜볼 만한 회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업 자체가 이 회사가 하는 사업 자체가 괜찮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이거 뭐 좀 이따가 실적을 좀 체크해 볼 건데 지금 시가총액이랑 여기 보면 2,579억이죠. 9,800원 기준으로 해서 상장 주식수가 이렇게 있고 외국인 지분율은 한 4.01%. 그다음에 영업 실적이 21년도 기준에 468억, 전년 동기 20년 대비 12.23% 증가했다. 그렇게 있고요. 자산 운용사도 지분을 많이 제법 가지고 있죠. 미래에셋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 실적을 보시면은 뭐 여기 이 회사에 대한 뭐 내용이 조금 간략하게 비즈니스 서머리 간략하게 있으니까 보시고 DY 파워도 상장자 회사로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비상장 자회사도 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옵니다. 지금 뭐 연간 기준으로 봐서도 지금 이게 21년도 실적이고 이게 22년도 예상치가 나왔는데 이 영업이익률만 봐도 4.7%에서 6.1%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요약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표를 보시면은 여기 3개년도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21년도 4개 분기도 표시를 했는데 4, 4분기는 좀 매출은 좋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좋았고요. 일회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아까 좀 전에 계산한 거 그대로 나왔고 21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은 PER이 22배 정도 돼요. 22배. 여기 보시면은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 116억이죠. 그 다음에 PSR은 0.16입니다. 0.16. 매출액이 약 1조 가까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이 2,600억 정도니까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0.26 정도 나오고요. 이게 21년도 예상치가 나왔기 때문에 포워드 PER로
계산을 하면 5.3배로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이익이 지금 한 3배? 3배 정도 넘게, 뭐, 4배? 4배 정도 증가하잖아요. 4배 정도 한게 여기서 4를 나눠도 되니까 5.3이 나와요. PER이 5.3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익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PSR은 뭐 매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관계로 0.24로 조금 떨어지는데 PSR이 1도 안 되고 1보다 낮으면 상당히 그 매력이 있는 거고요. PER이 5.3배면 좀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DY.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가격에도 9,800원 지금 가격에도 22년 예상치를 본다면은 상당히 투자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이게 뭐 자율주행의 이 센서 오토 클리닝을 좀 중점적으로 보지만 DY 파워 지금 그 각국의 특히 중국의 인프라 아마 투자, 왜냐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중장비 DY 파워, 건설기계라든가 뭐 이런 거에 아마, 혜택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봇은 실질적으로 또 숫자는 찍히지 않지만 어쨌든 로봇 테마에 또, 연결이 되어서 주가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 원픽은 DY고요. 뭐, DY 파워도 괜찮습니다. DY 파워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상승률 상위에서 보시면은, 러셀은 이제, 얼마 전에 그 또 하나 있었죠. 러셀 말고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반도체 장비 중고 판매, 거래하는 그 회사들이 있는데, 그 러셀이 또 하나죠. 그리고 뭐 바이오주도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했는데 바이오주도 요즘 꿈틀꿈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가 어쨌든 분식회계에서 일단 뭐 혐의를 벗어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오들이 꿈틀꿈틀하는 게 많아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LNK 바이오, 그다음에 TNR 바이오팝, 그러니까 척추 뭐라고 할까 그 제가 기사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척추 관련해서 그걸 미국 FDA에 승인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세게 갔죠.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척추 임플란트, 예, 척추 임플란트 미국 FDA 승인. 이것 때문에 한 이틀 연속 좀 세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워낙 낙폭이 심해가지고, 예, 차트가 거의 누워있다가 지금 한 며칠 지금 분봉 60분봉인데 60분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14일부터 이렇게 쭉 움직였네요. 3월 14일부터 쭉 움직여서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폭발하면서 이제 14,800원까지 올라갔죠. 예. 이런 이제 뭐 이거는 뭐 바이오주라기보다는 뭐 의료기기 관련된 건데 어쨌든 이런 종목도 움직이고 있고 TNR 바이오 펩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TNL 같은 경우는 화장품 클래시스, TNL 이런 게 요즘 신흥 강자라고 할까요? 상당히 뭐 TNL 작년에도 리오프닝 때만 되면 강하게 움직였던 회사입니다. TNL 같은 경우에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말이 나올 때마다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화장품이 리오프닝하고 관련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TNL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고점 대비해서 뭐 61,100원에서 지금 뭐 거래량이 이때가 뭐 제일 많긴 한데 조정 받을 때 그 좀 모아 가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외국에다가 좀 수출도 많이 하는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그 전액 엔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7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었는데 뭐 7만 3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상장 이후에 13만 6천 원 찍고 이 오르락 내리락 변동폭이 아주 심합니다. 이 변동폭이 이런 심한 종목이 먹을 게 많은 거죠. 사실은 뭐 이런 아래에서 잡아서 위에서 고점에서 판다 그러면 지금 몇 번 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거래량도 상장 첫날에만 이렇게 많고 그 뒤로는 거래량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공모주 받은 사람이 팔지 않은 거죠. 예, 공모주 받은 사람이 팔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엔캠도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사모아 가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엔캠. 그 외에 안랩이 참 뭐, 그 국무총리 하겠죠. 안철수 씨가 지금은 뭐 인수위원장이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버리봇, 아까 청소기, 로봇 청소기, 제테마도 뭐 보톡스라든가 이런 거 하는 의료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CS 베어링, 풍력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툴젠이 이제 그 유전자 가위, 캐스프9 하는 이전부터 제가 계속 봐왔던 거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로봇 관련주들과 여기 아까 이제 LNK 바이오와 TNR 바이오팹, 척추 임플란트, 그 다음에 마인즈랩이라는 거, 이런 거, 메타버스하고 관련돼 있고, 아까 예스티가 전력 반도체, PMIC, 예스 파워 테크닉스라고 하는 비상장차 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SK가 지분 투자를 했다. 근데 뭐 실적은 안 좋습니다, 현재. 실적은 안 좋고, 저는 아까 뭐 RFHIC, A-프로, 예, A-프로. 이 두 개를 좀 그 전력 반도체에서 작은 종목을 추천하라고 하면 그 두 개 종목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A-프로는 뭐 2차전지 장비주 얼마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것 같고, RFHIC는 계속적으로 5G 뿐만 아니라, RFHIC는 웨이프 회사하고 조인트 벤처도 만들어서 웨이프도 만든다고 했던 기사를 제가 과거에 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리도 상당히 뭐 지금 뭐 충분히 살만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8,000원 RFHIC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도 많고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도 지난번에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엮여갖고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죠. 많이 조정받았는데 이번에 발표한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유럽의 어떤 노스볼트와의 관계,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분야 뭐 이런 거에서 실적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도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뭐 조금 여기서 조정받으면 충분히 살만하다. 지금도 충분히 뭐 사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요. 동진 세미캠은 뭐 한번 알아볼까요? 실적도 여기 보시면 이미 뭐 1조 1613억, 영업이익 1318억 정도 돼 있고요. 예상치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보율도 뭐 아직 2000% 정도 넘는 데다가 괜찮습니다. 여기 뭐 상당히 뭐 기술력도 있는 회사예요. 여기 보면은 뭐 차세대 재료인 CNT 도전제는 나노 신소재도 하고 있고 실리콘 응급제 개발에 힘쓰고 있다. 뭐 여기 또 보시면은 상당히 뭐 동리쌤캠도 투자 회사로는 투자 종목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지분율 7.34%돼 있고 제가 또 요약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시더라도 이 지금 보면 이 22년도 예상치는 아직 안 나왔지만 20년도, 21년도 실적치, 그다음에 그 전에 뭐 코로나 시기에도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꾸준하게 실적을 낸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영업이익률을 한 10% 조금 초반대를 내고 있고, 지금 뭐 36,700원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은 1조 8,870억 정도 되고, 상당히 뭐 주가 많이 내려앉았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은 7.34 조금 줄었네요. PER은 18배 정도, PSR은 1.62배 이 정도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동지세미캠도 조정받을 때 아무튼 분할 매수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스트 소프트도 좀 눈에 띄고요. 그 전에 뭐 이 이스트 소프트도 메타버스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좀 결부됐었고, 보안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올라왔네요. 그다음에 해성 TPC하고 SPG가 로보템하고 묶입니다. 소형 모터에 SPG가 목요일 날 좀 세게 갔다고 그러면 오늘 해성 TPC가 오늘 좀 세게 갔고, 하여튼 해성 TPC와 SPG는 소형 모터, 로봇 관절 이런 데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모터라는 게. 그래서 SPG를 저는 뭐 오랫동안 봤지만 지금 SPG가 13,000원이 넘는데 상당히 뭐라고 할까? 한번 볼까요? SPG 말 나온 김에. SPG가 차트 움직이 지금 거의 고점을 올라오지 않나. 이 로봇 테마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아까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는 공장 자동화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14,600원 찍고 1월 7일 날 상당히 조정을 심하게 받았죠. 1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로봇 테마하고 같이 다시 로봇이 부각되면서 지금 14,000원 턱밑까지 올랐다가 약간 윗꼬리를 달았는데 SPG도 뭐 실적이 괜찮습니다. 배당도 꾸준히 주고요. 소형업체 치고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꾸준합니다. 이 회사 SPG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로보테마, 그 다음에 소형 모터 중에 일본이 아니고 미국 시장을
뚫었다라는 기사도 그때 나왔죠. 작년 7월 달인가 제 기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한번 세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런 기사도 좀 있기 때문에 SPG에 대해서도 한번 유심히 좀 보실 거를 권해드리고 덕산 네오룩스가 이제 삼성이 QD OLED TV를 미국에 출시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6.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사실 덕산 네오록스도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76,200원. 작년 9월 1일이 76,200원에서 지금 엄청 떨어졌어요. 36,750원. 예. 그래서 여기서 잠깐 올라오는 형국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OLED 디스플레이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OLED 디스플레이는 어차피 차량에 요즘은 원터치 패널 대시보드가 일체형으로 나오는 게 많잖아요. 뭐 테슬라나 기존에 뭐 요즘에 이렇게 옆에 운전자 옆 운전 핸들 옆에 이렇게 나오는 거 외에 요즘 나오는 차량 대시보드 일체형으로 디스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가정용 TV뿐만 아니라 핸드폰 그다음에 차에 그전에 뭐 있었나요 디스플레이가 내비게이션 핸드폰 내비게이션 하는 거 외에 그 대시보드에 나오는 속도계 뭐 그다음 그런 거나 뭐 보여줬지 디스플레이지 일체형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요즘 이제 사이드 미러라든가 백 미러라든가 이런 게 카메라로 대체되는 트렌드잖아요. 그게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고 그 카메라 비춘 거를 이 운전자 대시보드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비춰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계속적으로 관심이 가지셔야 된다. 왜냐면 수요가 진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차에 일단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TV도 이제 LCD는 이제 한물 갖고 OLED TV로 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TV가 또 트렌드잖아요. 대형 TV로 갈 거고 이렇기 때문에 OLED 관련 종목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일단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너무 좀 매력적이지 않나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도 아닙니다.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덕산 네오록스는 덕산 테코피아, 덕산 하이메탈 얼마잖아요. 이게 덕산 홀딩스라는 이제 그룹으로 돼 있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와 더불어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이런 쪽도 관련지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덕산과 그다음에 제가 뭐 금방 뭐라고 했더라? 덕산하고 이녹스. 예, 이녹스 나옵니다. 바로. 예. 이녹스도 관심을 이것도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자회사가 OLED하고 관련이 돼 있죠. 이녹스도 차트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예. 38,800원에서 2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예. 상당히 차트상으로 매력적인 과대 낙폭주 중에 하나죠. 이녹스, 아까 덕산 네오록스, 이녹스 첨단 소재, 다 이런 게 과대 낙폭주로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케미칼도 엄청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한국케미칼도 39만 2천 원 찍고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낙폭 과대주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케미칼도 상당히 살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살 게 너무 많은데 이런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그동안에 낙폭이 너무 심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인플레이션도 어차피 미국에서 금리를 0.25% 인상을 했고 6차례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미 연준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에 스트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도를 했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경제도 스트롱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중국이 변수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우리나라 경제보다 보기 때문에 중국의 뭐 무역도 1위고 사실 중국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거여서 중국이 변수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도 뭐 자원이 없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뭐 이런 악재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스트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니언스가 아까 보안주로서 계속적으로 뭐 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흐름이 좋네요. 어쨌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사이버 보안전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쨌든 블록체인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이런 게 가려면은 보안은 필수입니다. 필수. 뭐
지갑이 털려봐요. 거래소 털려봐요. 뭐 많은 뉴스들이 나와서 거래소 해킹 당했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라도 보안은 미래의 산업에 점점 네트워크가 돼가기 때문에 CBDC도 그렇잖아요. CBDC도 해킹 되면은 뭐 CBDC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에 대해서는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안주가 안 오르는 이유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공짜로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그 팔로 알토 그 보안주 1위 그 회사는 지금 500달러 중반대잖아요. 예. 실적도 엄청 잘 나오고. 예. 미국에서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쓴다라는 그 마인드가 딱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토요일 기분 좋은 토요일 아침에 여러 가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카카오 네이버도 약간 뭐 제가 볼 때는 카카오도 조만간 11만 원 넘을 것 같아요. 예, 11만 원 넘을 것 같고 어 네이버도 그렇고 뭐 정부가 바뀌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오토엔이라든가 케이카라든가 대기업 현대 그죠 중고차 시장 진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LG노텍도 상당히 세게 갔습니다. 38만 4천 원 38만 LG노텍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기와 비교해서 삼성전기와 비교해서 PER이 싸다. 사업 자체는 비슷한데 사업 포트폴리오는 비슷한데 그리고 기판주가 강하기 때문에 LG노텍도 뭐 카메라 모듈만 있는 게 아니라 기판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와 아주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유사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삼성전기보다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는 많이 요즘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비슷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카카오 그룹에서 카카오가 오르니까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예, 카카오 관련된 회사들이 흐름이 좋고 그 외에 이제 뭐 볼만한 것들은 이제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좀 금요 일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강했다. 예. 유일 로보틱스 상장 후 따상. 그 외에 이제 마인즈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AI 인공지능하고 인공 요즘 뭐 뭐라고 사이버 인물 옛날에 아담과 이브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거는 좀 실패했지만 요즘 나오는 것들은 뭐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광고도 찍고 뭐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존 인물이 아니고 가상 인간인데 그런 거 활동을 하는 게 좀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진짜 온 게 아닌가. 마인드랩이 그런 걸 하는 회사죠. 그래서 뭐라고 해 메타버스하고 관련 또 연결이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종목들도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따라서 포인트를 맞추고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TNL 말씀드렸죠.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가 간만에 5.6% 세게 갔네요. 덱스트와 위즈윅 스튜디오 메타버스 한참 이야기 나올 때 상당히 많이 날라갔던 종목이죠. 상당히 많이 날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라든가 에코프로 BM, 하이브, 심택이 아까 LG노텍처럼 기판 관련해서 좀 올랐고 SK가 지주사로서 좀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좋아요. SK가 지주사로서 PNT가 얼마 전에 진짜 PNT 대단합니다. 1사분기에 작년 작년 매출액 정도 수준의 수주 공시를 냈기 때문에 PNT는 정말 올해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바람에 이제 주가가 5만 원 초반에서 지금 5만 원 3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정말 PNT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지금 마지막으로 코인 흐름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코인도 어제 뭐 미국 증시가 좋아진 바람에 코인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넘어갔고요. 이더리움도 360만 원 정도 가까이 왔고 바이낸스도 한 48만 4,700원 그리고 웨이브가 4만 원을 넘었고요. 상당히 뭐라고 할까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제 눈에 띄는 게 세럼입니다. 세럼. 세럼, 아발렌체, 뭐 웨이브, 뭐 이 정도. 세럼이 보시면 FTX 그래서 운영하는 거기 뭐 덱스 그래서 관련한 그 세럼 토큰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럼이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거의 2,200원대에서 지금 거의 3,000원을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예, 세럼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웨이브가 그 다음에 엄청 세게 올랐죠. 웨이브가 상당히 세게 올랐고 아발렌체도 상당히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코인 흐름도 상당히 괜찮고요. 어쨌든 주말 지금 비가 그쳤고 날씨가 좋아지는데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요. 틈나시는 대로 공부도 좀 해보시고 뭐 여러분도 이것저것 좀 알아보시고 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